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나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주식회사 우리코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 거래자들하고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에게 또 전세계의 제 소식을 또는 강의를 듣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전통 속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유교 문화는 신의 예지, 이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예가 아주 중요한데, 예절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이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국민성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잘 하질 않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인데 어려서부터 저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부모를 통해서 또는 친구 친지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에 익숙하게 학습을 하고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습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제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제가 할 수 있는 좀 자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저희 일상생활 24시간 동안 여러 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거의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 어떤 부모가 또는 어른들이 선물을 주어요. 그러면은 매우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것, 감사하다는 것, 이 표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것은 어려서부터 체득화,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성인이 돼서는 영영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기본적인 제 성격상 베푸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만든 모든 제품들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주려고 합니다. 물론 돈 받고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돈 안 받고 베풀어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다든지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 그때는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하질 않아요.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받기만. 남한테 받으면 받은 만큼 사례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례는 마음만 표시해도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만. 물질적으로 물론 표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선 내가 감사하다고 느꼈으면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언어로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던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도와주고 잘 해주었던 자들이 꼭 뒤돌았으면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을 오히려 뒤통수를 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그냥 사정없이 해댑니다. 이거를 종교인들한테서도 엄청나게 저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실망을 하느냐.
사회인들은 어느 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라든지 이렇게 믿는 종교인들은 그거 할 줄 몰라요. 맨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받아 먹기만 해서 그랬다 하면은 여러분 속도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은 유교의 전통이고 잔재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유교는 예절과 예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예절이고 마음의 표시입니다. 오늘 이걸 인정을 하시고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고마워요 처럼 간단하고 점잖고 뒤탈 없는 말도 드뭅니다. 뒤탈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2015년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사람은 감사가 불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시급 8달러를 받는 월마트 직원이라고 하자 회사 정책으로 올해 시급이 9달러로 인상되었다. 이것이 미국 최고 부호인 월튼가에 감사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연봉 10억 달러를 받으며 아칸소주 벤턴빌에서 100에이커나 되는 땅에 저택을 짓고 사는 월마트 CEO에게 감사해야 할 일일까? 감사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모질이 취급을 받는다. 얼간이 모질이 취급을 받는다. 이 가설 속 인물도 마찬가지다 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저 시급이 8달러짜리가 9달러 줬다고 해서 대저택에 살고 있는 월마트 사장에게 감사하다 라고 말한다면 주변에서 너 이 자식 모자란 놈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상황은 똑같아요. 이것은 비단 에런 라이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발상이 사회 일각에서 놀랄 만큼 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사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감사를 그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는 다가서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일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사를 경험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삶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근원적이고 기초적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어렵다거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신화를 믿는 사람은 감사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런 관점에서 감사는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감사를 단지 사회적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준 할머니에게 억지로 감사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감사가 심각한 문제를 가려버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에런 라이크라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사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권력을 빼앗기는 정서이자 행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단순하고 뻔하다고 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이 모든 관점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각자 도생하려는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모두 주변에 빚진 존재임을 일깨워서 오히려 불공정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감사라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중심적 편향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 말입니다. 또한 감사는 환경을 통제하고픈 욕구와도 충돌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공평한 세상 가설과도 모순을 빚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흥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지만 어디 인생이 늘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때로는 선한 사람이 망하고 나쁜 사람이 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합니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집니다. 사실 죄다 우리가 피땀 흘려 획득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요? 만화 심슨가족의 한 장면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트 심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트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때로는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남을 압니다. 감사의 속뜻은 겸손입니다. 타인의 기여 없이는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 일면식도 없는 타인, 선조들의 수고로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수월해졌는가요? 더 자유로워지고 편해졌는가요? 일일이 손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감사는 흥미진진한 면이 없는 단순하고 뻔한 정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감사를 외면해왔고 그 결과 오히려 감사가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여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사회적인 유익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사회적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 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심리학자이자 감사 전문가인 로버트 에먼스가 개발한 감사 개념의 정의에 따르면 감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 좋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긍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공모한 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선물과 유익 등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음을 긍정합니다. 그렇다고 삶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평과 부담, 갈등을 못 본 척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삶을 큰 시야에서 바라볼 때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좋은 것을 간과하기 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체계는 새로움을 선호합니다. 참신함과 변화를 좋아하고 긍정적 정서는 금세 시들해집니다. 새 차, 새 배우자, 새 집도 얼마 못 가 더 이상 참신하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덜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써 인생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것을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두 번째 축은 삶에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외부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우리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면의 긍정적 특성을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감사는 타인에 대한 겸허한 의존입니다. 감사란 우리가 좋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타인 또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았음을 수긍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날 보살피고 있음을 의식합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도운 촘촘한 인간 그물망 덕분에 지금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 삶에 기여한 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아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기 가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공 기회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사에 관한 잘못된 신화 중 하나는 감사가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나른한 포만감에 젖어 게으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불이나 부정 앞에서 수동적 체념으로 일관한다든지 무언가 바꾸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실히 느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적의식과 성취 동기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연구진 어느 연구에서 10주간 달성하고 싶은 6가지 개인적인 목표, 예를 들어 학업, 영성, 사회성, 건강, 체중 감량에 관련된 목표 등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의의 두 집단을 나뉘어 한 집단은 주 1회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거리를 5개씩 열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감사 과제를 받지 않은 참가자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작성 집단의 목표 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0%나 달성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험 후에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체득화가 됐거든요. 감사일기 쓰면서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조사 내내 감사일기 기록자들의 한결같이 더 높은 수준의 활력과 생기, 각성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수동적인 체념과는 거리가 먼 배품, 연민, 자선 등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사람들이 이타적 행위, 즉 그들이 받은 좋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배품이야말로 수동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에먼스와 동료 연구진은 수년 전 발표한 동기부여와 정서라는 조사에서 또래보다 감사지수가 높은 10세 아동이 14세가 되면 자원봉사 등 친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회 결속감도 더 높았습니다. 즉 가족과 공동체에 더 큰 소속감을 느끼며 보답하고픈 욕구를 더 많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으로 더 나가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자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감사의 유익을 앞으로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가 왜 중요한가, 이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감사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고정관념과 신화의 이면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큰 그림을 보게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혹자는 삶의 진실 앞에서 그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무작정 감사부터 떠올리면 삶의 부정적인 면과 고통, 역경은 외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감사 개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감사는 받은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행동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하려면 일단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유쾌한 경험만은 아닙니다. 타인의 지원과 배품을 잘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다는 정서가 긍정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부채의식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무언가를 감사를 느꼈다면 적절한 때 보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채의식이나 의무감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 서티의 에세이 감사의 적 부채의식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때로는 감사가 불편한 마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느낄 때 부정적 정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불안이나 긴장, 불행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적 사고에 불과하다면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에는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를 경험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 실천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부정적 생각과 정서를 경험할 때 감사는 그 맥락에 극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역경의 순간에 감사하면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면서 지금 부딪힌 난관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긍정심리학 저널에 실린 필립 와킨스 교수팀의 조사 결과를 봅시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쾌한 기억, 즉 피해를 입거나 배반당하거나 상처를 받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억을 떠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을 임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글쓰기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집단에게 화나는 경험에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어떤 감사를 느끼는지 성찰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 기억에 마침표를 찍고 불쾌감을 해소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기억의 부정적 측면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련을 직면하며 더 큰 회복 탄력성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심각한 신경근육장애 환자들에게 2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신경근육장애로 큰 불편을 겪으며 통증 클리닉을 들락거리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감사일기를 기록하지 않은 집단보다 긍정적 정서를 훨씬 많이 경험했습니다. 감사 집단은 다가올 한 주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타인에 대해 대다수가 혼자 살고 있음에도 더 큰 연결감을 느꼈으며 수면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혹자는 감사가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의 도움을 인정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도외시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괜한 기우입니다. 한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출제한 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상금을 수여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제시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그 힌트가 유익하다고 느꼈지만 힌트를 받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그 점수가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감사와 성공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른 조사로 확증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다 했다거나 누군가 날 위해 다 해주었다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인식하면서도 도움을 제공한 부모나 스승에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를 둘러싼 신화가 많습니다. 감사는 그저 긍정적 사고와 인사치레에 불과합니다. 감사는 절대 스스로 공을 취하지 않고 모든 공을 남에게 돌립니다. 감사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오직 특권층에만 적절하다 등등 이 모든 신화는 감사가 단순 무식한 정서라는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도 넘게 감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감사의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매년 감사에 또 다른 뉘앙스나 새로운 층이 생겨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단연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리된 감사의 복합성을 인식한다면 감사의 장점과 유익을 더 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를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준 관계에 대한 수긍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좋은 것을 경험할까요? 감사는 정서적 특징, 기분, 감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경험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서적 특징, 기분, 감정.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경험하는 생각이 감사입니다. 심리학자 에리카 로젠버그는 정서적 특징을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감사 기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종일 그리고 날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감정은
특정 사건에 대한 비교적 단기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고마움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감사의 위계 모형에 관한 2004년 연구에는 감사하는 기분은 성격과 정서적 특징의 하향 효과와 개별적 경험의 상향 효과 그리고 두 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당신의 됨됨이와 경험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이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감사하는 기분을 자주 느낄수록 감사 정서의 빈도와 강도도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꾸 그 감사 기분을 자주 느껴야 돼요. 감사 체질로 타고난 사람, 즉 기질적 감사가 더 큰 사람은 회복 탄력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느끼는 감사는 특정 사건에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성공하고 목회나 모든 종교생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만이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를 합니다. 방금 말한 걸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감사는 좋은 것을 긍정하게 하고 그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처를 파악하게 합니다. 감사란 우리가 좋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온갖 크고 작은 선물을 받았음을 수긍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목표를 하든 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다고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생각과 정서를 경험할 때 감사하면 그 감사는 그 맥락에 극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것이 다 없어져요. 네 번째,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릴 때 우리는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시다.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하는 가운데 이 사회 질서가 회복이 되고 갈등과 모든 고통과 역경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마는 우리 전전두엽, 이 뇌 속에 있는 전전두엽이 활발해지고 활성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